등장인물의 이름 및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바카스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매번 남의 사연 들으며 같이 웃고 웃다가 제 이야기를 직접 풀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 비치신 시아버님, 그리고 감히 그 귀한 분을 건드린 인간을 박살낸 제 복수극입니다. 저는 참 지지리도 가난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 먹고 자라다 보니 늘 따뜻한 가족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그런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엄청 쫄아 있었죠. 고아에 쥐뿔도 없는 며느리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험한 세상 혼자 버티느라 참말로 애썼다. 인제 걱정 마라. 내가 네 친정아버지 할 끼다. 니는 이제 내 딸이다. 그 말씀 한마디에 맺혀있던 서러움이 터져서 시댁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빈말이 아니셨어요. 결혼 후 제 첫 생일날 새벽같이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커다란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빠 이 새벽에 웬일이야 하니까 아버님이 호통을 치셨죠. 이놈아, 네 마누라 오늘 생일 아이가? 사돈 어른들 안 계신데 내라도 따뜻한 미역국 끓여 먹여야지. 아가, 니는 더 자라. 애비가 소고기 팍팍 넣고 푹 끓여 놓으마. 살다 시아버지한테 생일 미역국 받아먹는 며느리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남편이랑 싸우는 날엔 무조건 제 편이셨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니놈 호적부터 파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하시면서 남편 등짝을 시원하게 내리치시던 분이세요. 이런 아버님의 무한한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정말 죽어라 독하게 일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바닥부터 굴렀죠. 그 결과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냐고요? 이름만 대면 아는 전국구 대형 아파트 종합 위탁관리업체의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를 총괄하는 젊은 여성 대표가 저랍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성공한 며느리를 두고도 아버님은 제게 짐이 되기 싫다며 어느 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폭탄 선언이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이었죠. 제가 대표 자리에 오르고 회사 규모가 막 커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들러 다 같이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아버님이 허기짐을 큼큼 하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나 다음 달부터 일 나간다. 동네 친구가 자리 하나 알아봐 줬다 아이가. 그 말씀을 저랑 남편은 먹던 고기를 뿜을 뻔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생활비 넉넉하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편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쉬셔야죠. 제가 펄쩍 뛰며 말렸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직 두 다리 튼튼하고 팔에 힘도 빵빵한데 벌써 뒷방 늙은이 노릇 하기 싫다. 니들이 주는 돈은 니들 피땀 흘려 본 건데 내가 어찌 함부로 쓰겠노. 내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내 손으로 벌어서 쥐어주고 잡아서 그런다.
아버님의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결국 무슨 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출근을 허락해 드렸죠. 그런데 아버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끝까지 비밀로 붙이셨습니다. 그냥 구청에서 노인들 소인거리 주는 거다. 서류 몇 장 나르고 에어컨 밑에 앉아있는 편한 일이다 하시며 얼버무리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매캐한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신발장 구석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다 해진 낡은 작업화가 숨겨지듯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건 절대 서류 나르는 편한 일 하시는 분의 신발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베란다로 끌고 가서 옷자락을 꽉 잡고 추궁했습니다. 당신, 아버님 무슨 일 하시는지 진짜 몰라? 저 파츠 냄새랑 작업화 안 보여? 당장 불어. 남편은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쩔쩔매더니 결국 실토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버지 아파트 경비일 하셔.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너 알면 속상해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입 다물고 있었어.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우리 부부 위해서 고생만 하신 아버님이 그 연세에 땡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무거운 짐 나르는 험한 경비 일을 하신다뇨. 며느리로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당장 그만두시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아버님 근무하시는 아파트 이름이 대체 어디냐고 캐물었습니다. 남편이 웅얼거리며 대답하더라고요. 저기 강남 쪽에 있는 팰리스 아파트라고 하던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긴 그냥 평범한 동네 아파트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제일 비싼 최고급 주상 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피가 차갑게 식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아파트가 우리 위탁 관리 업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VIP 단지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내 시아버지가 내 회사 소속 말단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다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장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그만두시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워낙 자존심이 강하시고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으니까요. 대신 우리 아버님 기 좀 팍팍 살려드려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뒤를 바치고 있다는 걸 아파트 관리소 사람들에게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죠. 다음날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5성급 호텔 한정식 도시락을 예약하고 백화점에 들러 최고급 홍상 진액이랑 관절 영양제를 양수 무겁게 바리바리 샀습니다. 제일 각이 딱 떨어지는 명품 정장을 빼입고 구두에서 광이 나도록 닦아 신었죠. 누가 봐도 범접하기 힘든 회사 대표의 포스를 철조망처럼 두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단지 근처에 도착하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제 번쩍거리는 최고급 세단이 떡하니 서 있으면 아버님의 행여나 동료들 눈치라도 보실까봐 부담스러우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파트 입구에서 2블록이나 떨어진 상가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난히 햇볕이 따갑고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아버님이 근무하신다는 지하 주차장 쪽 후무 경비실을 찾아 내려가는데 퀴퀴하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확 끼치더라고요.
화려한 대리석으로 번쩍거리는 아파트 로비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음침하고 후덥지근한 공간이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좁은 복도를 지나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제일 신경 쓰는 아파트인데 경비실 환경이 이따위로 열악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는 당장 시설팀을 엎어버려야겠다는 분노가 치밀었고 며느리로서는 우리 아버님이 이 더운 찜통에서 고생하고 계실 생각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콧등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드디어 구석에 있는 경비실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하고 활짝 웃으며 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낡은 철문 너머로 쿵 하고 무언가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귀를 이신케 하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제 손이 공중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영감님, 귀가 먹었어요? 눈이 삐었어요? 내가 어제 분명히 111동 앞에 주차금지 꽃갈콘 세워두라고 했잖아. 나이 처먹고 왜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집 사서 집에나 처박혀 있어. 여기가 뭐 양로원인 줄 알아? 새파랗게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앙칼진 목소리에 섞인 조롱과 분노에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익숙하고도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아이고 대리님, 내가 어제 오우저랑 교대할 때 분명히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깜빡했나 봐요. 정말 미안합니다. 네 지금 당장 가서 세워놓을 테니까 노여움 푸세요. 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게 세상 가장 따뜻하게 괜찮다 괜찮다 하시던 그 든든한 목소리가 낯선 공간에서 비굴할 정도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가슴에 거대한 바위가 얹힌 듯 먹먹해져 왔습니다. 변명하지 마. 영감탱이가 빠릿빠릿하게 일을 못하니까 자꾸 사고가 터지잖아. 아유 진짜 늙은 것들 써주면 고마운 줄 알고 기어다녀야지. 아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시킨 내 택배 반품권은 또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당신 내가 없냐? 탁 하고 서류 뭉치가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 대표로서 직원들 인성교육 하나는 철저히 시켰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개망나니 같은 놈이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한테도 큰소리 한번 안 치시던 우리 아버님이 저런 새파란 놈한테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조아리고 계시다뇨. 며느리 생일날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손. 내가 친정아버지 할 게다 하시며 제 눈물을 닦아주시던 그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눈물이 핑 돌며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화라산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비싼 호텔 도시락과 홍삼 박스를 바닥에 쿵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구두급으로 바닥을 쾅 내리찍으며 경비실 철문을 부서져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에서 지랄하던 젊은 놈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리자마자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경비실 내부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사이로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구부정하게 서 계신 아버님의 낡은 작업복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집어 던지고 있던 관리소 대리의 비열한 낯짝이 있었죠. 저는 그 새파란 놈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아버님께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아버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제가 왔어요. 순간 아버님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들킨 것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부끄러우신 눈치였습니다. 아가, 네가 여기 어찌 왔노? 하며 더듬거리시는 아버님의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제가 왔으니까 아버님은 제 뒤에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아버님을 안심시킨 뒤 저는 서서히 고개를 돌려 그 젊은 놈을 응시했습니다. 제 명품 정장과 날성 구두, 번쩍거리는 시계를 훑어보더니 그 대리놈은 저를 무슨 아파트 진상 주민이거나 동네 잡상인쯤으로 취급하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줌마, 당신 뭐야? 왜 남의 업무 공간에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야? 당장 안 나가? 나 한가한 사람 아니니까 보안팀 부르기 전에 빨리 꺼져.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천박한 단어들에 저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오늘 이 새끼를 어떻게 박살을 낼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놈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김동철 대리, 아주 입이 걸레를 물었네? 당신 지금 보안팀 부른다고 했어? 불러 당장. 대신 당신이 지금 우리 시아버지한테 한 짓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인격 모독이야. 내가 오늘 당신 입에 그 더러운 걸레짝을 다시는 못 물리게 해줄게. 제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에 김대리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아버지? 아, 이 늙은이 며느리세요? 어쩐지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라고 쌍으로 진상이네? 내가 틀린 말 했어? 일 못하면 집에 가야지. 어디서 꼬장을 부려. 쌍으로 진상이라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기가 막힌 타임이었습니다. 이런 하찮은 인간 쓰레기가 내 회사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VIP 관리동에서 떵떵거리고 있었다니. 당장 이 업장 전체를 엎어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김대리는 여전히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짝다리를 짚은 채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경찰 부르게? 빨리 좀 불러라. 나도 바쁘니까. 경찰은 좀 이따가 부를 거고 일단 당신이 제일 무서워할 사람부터 부를까 해. 저는 곧바로 저장된 단축번호 하나를 꾹 눌렀습니다. 팰리스 아파트 관리소장.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허겁지겁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저 송지은입니다. 지금 당장 팰리스 지하주차장 122동 지하경비실로 튀어오세요. 지금 당장. 1초라도 늦으면 소장님 자리 날아갈 줄 아시고요. 제 짧고 매서운 통화 내용에 김대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과대망상증 환자쯤으로 여기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대표?
아줌마, 요즘 조현병이 유행이라더니 약 먹을 시간 지났나 봐. 우리 관리소장님이 댁 같은 동네 미친 여자 전화 한 통에 오실 분인 줄 알아? 아주 쇼를 하네, 쇼를 해. 제가 아무 대꾸 없이 서늘한 눈빛으로 김대리를 쏘아보며 30초쯤 지났을까. 밖에서 쿵쾅거리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낡은 경비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중년의 관리소장이 숨을 헐떡이며 거의 굴러 들어오다시피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왜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도 없이? 소장님이 바닥에 닿을 듯 허리를 90도 굽히며 새파랗게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김대리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짝다리를 짚고 있던 그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롭게 비웃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고 방금 전까지 저를 조현병 환자 취급하던 그 오만한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이분이 방금 김대리가 영감탱이라고 부르며 서류를 집어던진 분입니다. 그리고 제 시아버지시고요. 소장님, 직원관리 똑바로 하라고 매뉴얼 수십 번 내렸을 텐데 오늘 제가 여기서 똑똑히 두 눈으로 봤네요. 소장님의 고개가 뻣뻣하게 굳어진 채 천천히 아버님을 향했습니다. 소장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버님과 저를 번갈아 보던 소장님은 허리를 굽히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관리를 이따위로 하다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태 파악이 끝난 김대리의 얼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고만장하게 소리를 빽빽 지르던 패기는 온데간데없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대리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숫덩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용서? 당신이 아까 우리 아버님한테 던진 서류 뭉치랑 뱉은 쓰레기 같은 말들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 아까는 늙은 것들이라며, 영감탱이라며. 소장님, 당장 이 사람 직위 해제하세요. 사내 괴롭힘과 인격 모독으로 법무팀에 넘겨서 법적 책임 싹 다 묻겠습니다. 소장님도 연대 책임 피할 생각 마세요. 김대리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어리둥절해 서 계신 우리 아버님의 거칠고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일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아버님. 아버님은 눈물이 맺힌 제 얼굴을 보시더니 굳은 살 베인 손으로 제 손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오야, 우리 며느리 말 들어야지. 집에 가자. 저는 아버님 손을 깍지 껴 잡고 그 숨막히는 경비실을 당당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김대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제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더라고요.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가 그런 놈에게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연신 고맙다 미안하다 하더군요. 저는 업체 대표로서 이번 일을 개인적인 복수극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전국의 모든 단지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이번 주 내로 모든 아파트 경비실과 휴게실의 에어컨을 파악하고 전부 최고급 모델로 교체하라고 지시했죠. 곰팡이 핀 벽지와 낡은 냉장고도 전부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비용이 수억 원 깨졌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 아버님처럼 누군가의 귀한 분들이 땀 흘리고 계실 테니까요. 직원이 경비에게 갑질을 할 경우 즉각 해고한다는 무관용 원칙도 명시했습니다. 그 김대리 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처음엔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신고한 애 만에 길길이 날뛰더군요. 하지만 우리 회사 법무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 김대리가 다른 경비원들에게 취했던 폭언 녹취록과 CCTV 영상까지 모아서 모욕죄로 탈탈 털어주었습니다. 결국 어깨에 소문이 쫙 퍼져서 재취업은 꿈도 못 꾸고 지금은 지방 외곽 일용직을 전전하며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매일 욕을 먹으며 일하고 있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죠. 요즘 저희 가족의 주말은 참 평화롭습니다. 제가 사들인 농장에서 아버님은 밀짚모자를 쓰고 상추를 가꾸십니다. 주말마다 놀러가면 숯불에 고기를 구워 직접 키운 상추에 크게 싸서 제 입에 제일 먼저 넣어주십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 며느리 왔는가? 이 애비가 키운 거니까 약이라 생각하고 먹어라 하시면서요. 그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악착같이 성공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낡은 작업복 뒤에는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